자, 오늘 기록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 강의 계획서도 내놨지만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법시험 수험생이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기록형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성격이 비슷한 사리형 같은 경우를 그냥 공부만 해두고요. 사리형 시험 보러 들어가가지고 시험장에서 A학설, B학설 중에 B학설을 취해가지고 결론을 내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미 사리형 강의도 여러분들 대부분 형법 강의, 제 강의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미 답안 작성할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가서 나오면 그냥 써야 돼요. 그거 가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기록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록형에서 공소장하고 1회 공판기일에서 인부 절차를 딱 거치고 나면 전체적인 사건 전개가 어떻게 될 건가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꼭 맞출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많이 하면, 이 문제는 대충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를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틀이 늘 바뀌는 게 아니라 틀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있는 문제만 약간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하고 형법에서 배웠던 특히 전담무죄 같은 경우는 형법이 100% 좌우하고 후담무죄 같은 경우는 이 형사소송법에서 증거법하고 위수정 이 정도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오히려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걸 다 어려워하는데 나만의 특장이 있다면 좋긴 좋은데 전략 과목으로 삼기는 그래요. 역시 가장 좋은 전략 과목은 선택형입니다. 하는 만큼 바로바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이쪽 부분에서요. 특히 이 기록형하고 자, 일단 오늘 첫날이 횟수가 많지는 않지만 첫날이니까 형법하고 형소 요 사례형이 있고 이 사례형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기록형에 인용되게 되는데 이제 일부분만 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형법 사례형 성적 올리니까 제일 힘든 것이고요. 워낙 대상이 많고 하니까 형소 사례형은 이미 논점이 정해져 있어. 여기 제가 이건 고득점 생각하시라 그랬었어요. 대부분 또 사례형을 좀 잘 쓰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기록형 같은 경우는 형법하고 형소가 좀 자신이 없더라도요, 그 부분만, 증거법이 전문 법칙하고 위수정 그 정도만 알면 되니까, 이 형소가 내가 평소에 실력이 좀 모자란다고 기록형에도 그럴 거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기록형에 처음 이제 3년 전에 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두려움이 컸지요. 알고 봤더니 별거 없어요. 오히려 이 형소보다 훨씬 더 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전형적으로 써가는 방법들이 있고 형식재판 사유 딱 나오면 이미 형식재판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자료 중에 형식재판 기입하는 방법을 제가 걸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그 방식대로 그냥 기록형에서요. 형식재판은 점수를 거의 다 따다시피 해야 돼. 이거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로서 면소 변론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점수를 따버려야 돼요. 그래서 면소 변론 두 가지, 물론 기판력하고 공소시효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공소기각 이건 주로 친고지에서 고소가 없거나 나중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반하서 불벌죄도 마찬가지 쟁점으로 주로 2호, 5호, 6호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100을 만점, 그러니까 요 문제 자체에서 100을 만점을 하면 여기는 그러니까 10으로 합시다. 요게 10점짜리고 요게 또 10점짜리면 10점이면 한 8점 정도는 맞을 생각 하셔야 돼요. 이거는 만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맞다시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뭔가 하면 제일 핵심은요, 이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 전담무죄하고 후담무죄인데, 형법을 잘하는 제 입장에 전담무죄는 그냥 거저예요. 그냥 형법 실력으로 갖다 하면 되는데, 사실상 형법에서 배웠던 사례형 쟁점에서 판례 입장만 쓰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더 쉬운 부분이에요. 형법의 사례형에서 출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득점 하려면 벌일 견해와 자설을 취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 드린 견해 중에서 형법 사례형에서 벌일 견해인 학설하고 자설로 취하는 판례인데 판례만 딱 쓰시면 되죠. 오히려 학설을 쓰게 되면 나중에 판례 입장을 제시하라고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판례 입장만 쓰고 모든 후담무죄도 마찬가지고 판례 입장만 쓰고 판례가 없는 것은 그냥 학설만 쓰면 돼요. 왜? 판례가 없을 때는 판례를 적시 안 해도 되니까요. 그냥 판례로만 가시면 돼. 훨씬 더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담무죄가 백미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늘 뭔가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거 뭐 오늘 바로 보겠지만은 변소 요지 쓰시고요. 자, 변소 요지 쓰시고 그리고 어때요? 증거 능력을 배제하고 남는 증거에서는 신빙성 탄핵하고요. 이제 나머지 증거로는 부족 증거다. 이렇게 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후단무죄 같은 경우는 변소요지, 오늘 같은 경우는 특수강도 교사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부합 증거들 중에서 이거 이제 부합 증거죠. 자, 나중에 같이 볼 건데요. 부합 증거 중에 실제로 부합 증거가 아니라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이렇게 부합 증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부합 증거니까 후단 무죄는 그러니까 부인 사건에서는 후단 무죄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죄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 배척해서 없애버리고 남은 증거 능력 있는 것 중에서는 신빙성을 탄핵하고 그리고 신빙성 탄핵하고 남는 증거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되지 않는다 해서 그냥 후단 무죄로 끝이 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신빙성 탄핵 같은 경우도 딱 정해져 있죠, 그죠? 정해져 있죠. 그래서 뭔가 하면은 뭐 모순 진술인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일관성 없는 진술. 그래서 일관성 없는 진술. 그 다음에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 그래서 이때도 요 글자를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찾아내는 거죠. 찾아낸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일관성, 객관성, 그리고 요 세 가지죠. 경합, 상식. 그래서 저는 외울 때 상식이 경합한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경합, 상식. 경험칙에 어긋난다 됐고요. 합리성이 없다. 상식에 어긋난다. 이런 것들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자, 이런 것들입니다. 또 여기서 증거 능력 배척하는 과정이 오늘 여러분들이 따로 크게 필기할 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전부 다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에서 배운 거니까요. 이건 뭐 순전히 100% 형법에서 판례 이론이고요. 판례 이론 쓰고 사실관계 놓고 결론 내리고 마지막으로 전단무죄에 해당합니다. 전단에 의한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선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죠. 자, 증거 능력을 배척할 때 위수적으로 배척을 하거나 특히 전문 증거 같은 경우도 이수적으로 배척해버려도 되고요. 위수정을 지나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전문 법칙의 예외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증거 능력 없다 이렇게 배척하는 거죠, 그죠? 이 전문 법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돼 가지고 뭐 이걸 모른다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문 법칙을 적용시키는 것들이 전형적으로 전문 법칙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절대로. 됐죠? 자, 한 번씩 보십시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기록형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이거죠. 시간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시간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러면요. 첫째 뭔가 하면은요. 쓸데없는 것을 불필요라고 쓸게요. 불필요 사항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됐죠? 불필요 사항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중복되는 부분인데 어느 것이 중복되는가 이런 것들을 읽어보니까 중복된다 이러면 안 되고요. 중복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읽어야 돼. 그래서 그냥 석 읽고 지나가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불필요 사항. 그래서 읽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하면은 기록할 때 간결하게 기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하면은 무리하면 안 돼요. 제가 강의 기획서를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강의 기획서 쓸 때도 그 속에 제 강의의 특징이 다 집약되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 머릿속에 정리해갖고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화려함보다는 득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화려하면 좋긴 좋죠. 화려하면서도 득점까지 갖추면은, 화려함의 득점까지 갖추면은 시간 싸움에서 질 수가 있어요. 화려함은 버리고, 어때요? 그냥 그리고 특히 보면은 이제 강의 도중에 잠깐씩 이제 저는 강의 기법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다른 강좌는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남의 강의를
답습하거나 배우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의 강의를 배우거나 그 강의 듣고 와서 앵무새처럼 지키면 얘기를 하면요 2등밖에 못해요. 저는 2등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그래서 늘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실전적인 것들을 갖다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뭔가 간결하지 않은 것들이 뭔가 하면은 각종 특히 자, 이건 비난 요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뒤쪽 결론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변호사 출신, 변호사분의 강사분들의 교재, 이런 것들이 또 특히 교수님의 교재도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교수로 가신 분들의 교재가 많다 보니까 사법연수원의 기록 형식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어요. 가장 완벽한 기록이죠. 하지만 변호사 시험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법시험에서 사법연수원에서 시험 보는 건요 8시간인가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웬만한 걸 다 적을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이 변호사 시험에서 사례형도요, 나날이 뭔가 하면 양을 자꾸 좀 줄여가고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는 멈춘 상태가 되는데, 한 2015년보다는 2016년도에 또 줄였고요, 2017년도에 또 줄였고, 자꾸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하면 옛날에 사실을 가르치던 이 습관을 많이 버리려고 하는데도 조금씩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례형 강좌에서 이미 들었지만은, 버릴 견해와 자설을 얘기를 하는데, 버릴 견해도 2개 쓰는 경우들 1개로 줄이고요. 이제 나중에 설명은 다 한 다음에 제가 뭐라 그러나요? 자설인 판례만 잘 써도 합격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때도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부분 나중에 일단은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하고 그러니까 답안 작성은 2가지겠죠. 이제 이 메모를 작성하고 메모를 기초로 이걸 작성하는데 특히 이 전체 시간 싸움인데 이 시간 싸움의 연장에서 메모 작성이요. 메모 작성이 형법 사례형에서도 얘기한 바 있어요. 형법 사례형에서도 뭔가 하면은 이 메모는요, 나중에 자기 애인한테 자랑하기 하거나 후손한테 물려주기 위한 메모가 아니기 때문에 나만 알면 돼요. 글씨를 잘 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김토건 그러면 그 토 하나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짧은 글이니까 그건 김토건 한 번밖에 안 쓰기 때문에 세 글자를 저도 다 써놨지만은 절대로 막 막 칸을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모든 형식의 그 분류를 다 써놓고 실제로는 공란으로 남겨두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필요한 것들만 그냥 적으면 돼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피고인을 안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요. 피고인하고 그리고 범행 일시 장소. 근데 실제로 범행 일시 장소인데 이 장소가 중요한 경우도 기판력 이런 것들 할 때요. 포괄 일제가 되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장소가 중요하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일시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장소 이렇게 쓰는 건데 사실상 아주 중요한 거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누군가가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어느 범죄의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물으면요. 어느 누구에 대한 범죄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그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저는 예시 답안에 보면 피해자를 이렇게 세모를 해놓을 정도로 이렇게 피해자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론하고 상관없지만 전체적인 그러니까 읽으면서 뭘 읽는지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피해자가 이 피해자가 왜 중요하죠? 나중에 이런 T라는 피고인이 M이라는 피해자한테 범죄를 범했는데 나중에 약식명령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약식명령 같은 게 나오고 또 합의서 같은 게 나오는데요. 이 합의서예요. 누구하고 합의했다 하는데 그럼 누구하고 합의했다가 이 피해자하고 일치할 때 그 사건에 대한 합의서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이렇게 빨리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것들만 잘 쓰시면 돼요. 이거 화려하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거의 검증을 다 받았어요. 강의하는 도중에 학생들이 뭔가 하면은 메모 작성하고 나니까 쓸 시간이 부족하다는데 쓰려고 메모를 작성하는데 주객이 전도돼 버리죠. 메모 작성은 가급적 간단하게, 메모 작성은 간결하게 하고 뭔가 하면은요 본문의 페이지를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그냥 자꾸 밑줄만 잡고 놓고요. 그리고 이럴 때 제가 지난 기본 강의 때도 얘기를 하는데 본문에서 뭔가 하면은요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형광펜까지는 필요가 없겠지만 사색 볼펜 정도가 있다면은요, 기록형에서
증거 능력 없는 증거는 팔면, 오늘 시험에서는 8면에서 거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럼 그냥 거기서 자료를 결정해 놓고 나서 본문에서 주로 뭔가 신빙성 탄핵하는 자료 같은 경우는 신빙성 탄핵이니까 뭐 빨간색만 계속 얘기한다든지, 신빙성 탄핵 같은 경우는 빨간색만 밑줄 그어놓고, 메모장에다가는 본문의 페이지만 기록해 놓고 눈에 잘 띄어야 되니까, 알겠죠? 용 본문 신빙성, 그래서 나중에 탄핵할 때 신빙성 탄핵하는데 여기다가는 페이지만 간단하게 써놓으시면 돼요. 볼 때 나중에 이 신빙성 탄핵하는 이유 같은 것만 메모장에 그냥 간단하게 작성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 거 같은 경우는 오늘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그냥 후원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실제로 저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실제로 시험 답안에 간다 그러면 이 양보다 한 3분의 1 정도만 쓰고 싶을 것 같아요. 페이지만 거의 남겨놓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뭔가 하면 쓸 거를 인용할 것까지 다 자꾸 인용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그러면 결국 다 못 씁니다. 2번 쓰는 거죠. 사리형 강의에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중복이죠. 중복하면은 점수는 똑같고 시간은 낭비되고 지면도 낭비되는 거니까. 됐죠? 역시 보세요. 시간 싸움이니까 간결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씩 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럴 때 불필요한 사항을 안 읽어야지 읽어야 할 사항에서 신빙성 탄핵 같은 경우는요. 어때요? 신빙성 탄핵의 자료마다 득점이 있고 이게 득점은 한계가 없다고 합니다. 자료마다 득점이 있기 때문에 형법이나 형소성법 사리형 같은 경우는 배점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써도 버릴 견해의 논거하고 자설의 논거 다 쓰고 비판 결론까지 쓴다고 해서 점수가 더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빙성 탄핵은 자료마다 점수를 주고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제가 기본서로 삼고 있는 노산 교수님의 책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이런 신빙성 탄핵 자료를 갖다 뽑아놓고 채점을 해가시는데요. 읽다 보니까 채점 대상의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은 신빙성 탄핵 자료가 나올 때가 있대요. 모의고사 같은 이런 때도요. 그러면 뭔가 하면은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게 신빙성 탄핵 자료로 인정할 건가 해서 인정하게 되면 거기다 목록에 다시 집어넣는데요. 이렇게까지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자료마다 득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찾아내줘야 돼요. 이거는 과하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8개 나오면 8개, 9개 나오면 9개, 한 개 쓸 때마다 점수를 계속 받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서 점수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거죠. 됐죠. 자, 거의 좀 아주 거칠게 개괄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씩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자,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씩 저는 이제 여기 볼 때는 가급적 생략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겠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자, 먼저 시험 문제 1페이지에서요. 문제는 이거는 더 잘 읽어야 되죠. 사령보다도. 자, 한번 이제 문제 읽어봅시다. 다음 기록을 읽고 피고인 김토건의 변호인 김현창과 피고인 이달수의 변호인 이사랑의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되 했으니까 눈으로 보고 읽다가 여러분들 이거 쉬운 것 같아도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론 요지서라는 건 알고 들어가야 되죠. 그럼 하다못해 변론 요지서 이렇게 체크는 해놔야 되죠. 순간적으로 변론 요지서 쓰라 그러는데 검토 의견서로 가버리면 엉망이 되는 거죠. 이건 그냥 과락으로 바로 가는 거니까 실수를 안 한다 하지 마시고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이와 같이 질문의 내용을 읽는 건 변론 요지서인가 검토 의견서인가 보석 허가 청구서인가에 따라 이 표현이 다르고 이 쟁점의 범주가 다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검토 의견서 같은 경우는 유죄까지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차이들은 이미 다 아실 테니까. 그리고 다음 쪽 변론 요지서 양식 중 본문 1, 2부분을 작성하시오 했기 때문에 다음 쪽이라는 지시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쪽을 일단 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론 요지서 중에서 보세요. 로마자 1, 2번 같은 경우 저는 제 강의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네모 그냥 한번 쳐놨어요. 시간 얼마 안 걸릴 거니까 보기 좋게. 하나씩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겠다는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일단 이 네모만 쳐놓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그리고 작성 요령은 여러분들이 이미 모의고사 그리고 실제 시험을 또 보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은 어려운 것이 없는데 작성 요령에서 3번 정도 항목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언급했어요. 그죠? 판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례 아닌 학설을 썼을 때는 판례를 적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변호사 시험에서 그렇게 하라 그래도 하실
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판례만 쓰시면 되고, 판례가 생각 안 날 때만 뭘 하면 돼요? 그냥 배웠던 일반 이론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판례가 없을 때라는 건 뭔가 하면요. 이론을 써야 한다가 아니라 판례가 없을 때는 법 조문으로 해결된다가 더 많을 거라고 봐집니다. 됐고, 다음. 자, 기록 형식 안내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이걸로 끝나는 거죠. 뭔가 하면은 모든 기록에서 이 법사항이 발견 안 되면 적법한 것으로 본다. 이 법사항이 특히 나타나 있지 않으면 적법한 걸로 본다. 그냥 이거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뒤쪽을 자꾸 읽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진술거부권 고지했나 이런 고민하지 말라고요. 안 했다 그러는 이상은, 안 했단 말 하지 않는 이상은 다